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진전이 좀 더디 진행되는 환경에서 우리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더 빠르게 속도를 내보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는데요. 하지만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아주 펄펄 뛰고 계십니다. 아니, 판문점 선언 동의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도 여태 안 하고 계시잖아요. 대체 자유한국당의 우리 한반도 평화가 언제까지 발목 잡히고 있어야 합니까?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제가 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요, 9월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보이시죠? 남북 군사합의서의 비준을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서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할지 지금 얘기를 들리기로는 내년 1월 1일 내년 초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볼턴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아무튼 초로 되니 어쩌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좀 더디죠, 아직. 우리 마음만큼 속도가 팍팍 나지는 않고 있는데, 좀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남북관계 발전 조처들을 최대한 속도를 내서 좀 실행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준했구나, 이 기사가 딱 나오자마자 바로 자유한국당 또 난리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러셨죠? 예상대로 자유한국당 반응이, 왜 국회 동의 받지 않고 마음대로 청와대 마음대로 하냐, 초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러면서 아주 펄펄 뛰고 계시다고 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그동안 정부가 계속해서 국회 동의를 요구해왔던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에요.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후속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선언, 그리고 군사 지금 이 합의서가 먼저 비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유한국당 말이 맞냐?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이게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게 좀 논리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제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남북관계 발전법 규정에 따르면 재정 부담과 입법사항이 필요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에는 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준을 받을 대상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지금 그 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역사적인 내용만 사실 살펴봐도 국회 비준 동의 받는 게 그렇게, 오히려 국회 동의, 이 판문점 선언을 국회 동의를 받겠다 했던 게 사실 놀라운 일이었던 셈이거든요. 남북관계에서 지난 그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봐도 이게 굉장히 오히려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그동안 6.15 남북 공동선언, 14 남북 정상선언, 이런 것들도 국회 동의 없이 정부 비준으로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2007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었는데,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합의서,
서해 평화협력추진위원회 합의서, 국방장관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 뒤에 비준된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했던 사례들이 대부분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국회 동의를 받고 하겠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오히려 이게 좀 독특한 거라는 거죠. 오히려 정부에서 좀 여야를 그래도 망라해서 이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에 국민적 합의를 더 많이 이끌어내서 이걸 좀 해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굳이 사실 이게 이전에 이 선례들이 보면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국회 동의를 굳이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걸 안 해줬지. 자유한국당이. 굳이 그걸 안 해준 거죠. 지금 굳이 지금 이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걸 괜히 그냥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이때까지 그랬으니까 하고 넘겼을 텐데 굳이 자유한국당 동의를 굳이 받겠다고 해가지고 쟤들한테 발목 잡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또 14선언, 6.15 공동선언 이런 것들이 어찌됐건 좀 국회 비준동의 없이 이게 통과가 돼서 어쩌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이제 정권 자기들이 잡고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국회 야당에도 공조를 좀 요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오히려 박수 받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냥 해도 되는 건데 국회 동의를 이제 구했던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의 국회 동의 이걸 한 것을 볼모로 잡고 계속 비준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좀 더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도중에도 비준동의 안 되고 있는 와중에도 남북철도 연결이나 산림협력 그리고 판문점 비무장화 판문점 이제 관광객들도 거기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죠. 이런 일부 합의 사안들이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추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면 이런 합의서들이 지금 일단은 이행돼 줘야지 비준이 동의가 돼 줘야지 이런 것들이 더 지속적으로 힘을 얻어서 이게 좀 추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판문점 선언이 9월 11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그래요. 근데 아직 상임위 상정조차도 안 됐대요. 누구 때문에? 자유한국당 때문에. 거의 지금 계속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볼모처럼 잡고 협박하듯이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생떼 부렸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왜 우리 동의 안 받냐? 라고 얘기할 자격이 과연 있으신가? 묻고 싶고요. 아무튼 이제 정부는 대북 제재 둘러싼 미국과의 이견도 또 잘 조율을 하고 비준한 내용을 차질 없이 또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관계가 더 많이 발전하고 군사긴장도 더 많이 완화가 되면 북미 관계에도 북미 협상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께서는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유럽에서 한 방 먹었는데 마이웨이 비준했다며 이렇게 비난을 하셨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유럽에서 한 방 먹었어요? 금시초문인데? 어떻게 한 방 먹은 거죠? 저 몰라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요? 뭐가 한 방을 먹었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 하나는 뚜렷이 기억나네요. 똑똑하게 기억나네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하셨던 그 말씀.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명언이 기억나네요. 네, 멈추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죠.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은 한두 번도 아니고 어디까지 발목을 잡을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다음 소식 오랜만에 사법농단 수사 관련된 소식인데요. 요겁니다.
네, 사법농단 핵심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26일에 진행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검찰이 어제요,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거의 실무 책임자라고 불리는 임종원 전, 그러니까 당시의 법원행정처 차장이죠.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를 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그렇게 많은 사람 이름이 막 오갔는데 고작 이번이 두 번째 구속영장이라고 합니다. 진짜 참 어렵네요. 힘들죠? 검찰은 임종원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그리고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그리고 위계 공무 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임종원 전 차장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차장을 연이어서 맡았던 말 그대로 이 사법거래, 사법농단 재판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손을 뻗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가 딱 맞는 표현이에요. 이 법원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각종 법관 사찰 의혹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또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행정소송, 그리고 정교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 등 상당한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이 밖에도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 법률을 검토해주고 각급 법원에 편성된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검찰이 이 임종원 전 차장이 받고 있는 상당한 혐의가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특히 임 전 차장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부인해오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영장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어요. 사법농단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속영장이 만약에 이번에 발부가 된다면, 그래서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공범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청장 이런 윗선을 그야말로 좀 사법 처리를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이 조금은 커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좀 회의적이네요. 어떠세요, 여러분? 될까요? 구속영장 나올까? 안 될 것 같아. 이미 법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어가지고요. 될까 싶네요. 그죠? 실제로 그동안 보여준 영장 판사들의 판단, 또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한 법원 내 고참 판사들의 좀 회의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볼 때 법원 내 분위기가 검찰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런 게 법원 입장에서 이번에 갑자기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주게 되면 그동안 계속해서 압수수색 영장 다 기각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했던 스스로의 논리를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과연 법원이 할까? 그런 용기 있는 법원이었다면 예전역에 안 그랬겠죠. 예전역에 이렇게 안 했겠지. 그죠? 특히 관련자들에 대한 주요 혐의에 대해서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 심사 단계에서부터 죄가 되지 않는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거의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걸 기각 사유를 혐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사법농단 사건의 본질 자체를 계속해서 부정해왔던 법원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동안 자기들이 내세운 논리를 다 뒤집으면서까지 영장을 발부해줄 그런 용기 있는 법원이겠냐. 뭘 잘못 먹지 않고서는 확률이 정말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될까 싶어요. 또 한편에서는 임종헌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서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 모든 굉장히 또 구체적이고 게다가 광범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영장 기각을 시킬 정도의 뭔가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동안은 뭐 대단한 납득할 만한 논리가 있어서 기각시켜줬나? 어? 그냥 일단은 기각하고 변명 끼워 맞췄던 거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아. 일단 영장 실질 심사는 26일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안 될 것 같아. 응? 한편 그런 가운데 다들 이제 이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기사가 떴네요. 고양이에 생선 맡긴 사법농단 재판 안 된다. 특별재판부 힘 받을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관여한 이 판사들 탄핵시키는 것, 그리고 또 특별재판부 구성 추진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진짜 빨리 했으면 좋겠어. 속이 터져요. 빨리 했으면 좋겠어. 특히 이 특별재판부 설치는 여당이 바른미래당 등 야당과의 교감을 어느 정도로 하고 지금 내놓은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그야말로 이번에는 좀 특별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원 전 차장 지금 뭐 구속영장 지금 검찰에서 청구를 하고 또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소환조사도 임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재판부 구성상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이 그렇잖아요. 그죠? 서울중앙지법의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 7곳 가운데 5곳이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 대상이거나 피해자이므로 현행사건 배당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절대 신뢰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농단 연루자에게 관련 재판을 맡기는 건 뭐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거나 다름없다.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는 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법안은 이미 발의가 또 돼 있대요. 지난 7월에 우리 또 열일하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께서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을 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특별법을 발의 이미 해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의했으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이 특별법안에는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선정하면 대법원장이 이들을 특별재판부로 임명해서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자유한국당은 뭐 일단 당내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에서 일단 만사지탄이라며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인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지금 이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에 법원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국민이 법원을 믿겠냐라고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기대를 특별재판부 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네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구속영장 기각되는 거 딱 보면 그러고 나면 바로 특별재판부 그냥 확 그냥 불같이 그냥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부스터 달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재판부 꼭 해야죠. 꼭 해야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길 수 없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지금 한유총 관련한 소식도 추가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기사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한유총 비대위원장 가정통신문 논란, 학부모들 유치원에 출입금지,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제 봤는데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학부모들에게 원내로
들어오지 말라고 출입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라 그래요. 학부모들이 와서 따지는 게 싫다, 귀찮다 이런 얘긴 거죠.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긴 겁니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네, 이분이요 경기도의 A 유치원 이사장을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난 22일에 이 비대위원장이 학부모들에게 A4 용지 2장 분량의 가정통신문을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 유치원이 구설에 오르게 된 것에 대해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서 감사 결과를 공개해 이제 박윤진 의원이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공개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모두 악당이 되었다. 이런 환경 하에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이 비리 저지른 걸 생각하지 않고 그게 공개돼서 교육을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청으로부터 감사 지적을 당한 것이 명확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인정하기 어렵다. 아니 본인들이 어쨌건 처음에 사과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인정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지난해 9월에 유아정책 포럼 회장으로 교육청의 부당한 감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보복감사를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복감사요? 아니 지금 드러난 내용들이 이게 팩트가 아닌 게 있습니까? 팩트가 아닌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게 보복을? 자기들이 뭐 행정상에 뭐가 어떻고 잘 몰라서 한 거고 어쨌건 팩트잖아요. 잘못된 걸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보라든지 아닌데 그렇다고 한 건 없습니다. 그잖아요. 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유치원은 공사비 부적절하게 지출한 것, 그리고 급식 운영 미비 등등 해서 8건의 지적을 받았다고 해요. 이런 지적들이 다 오해고 부당하고 보복감사 때문에 그렇게 있었던 거다 이런 뜻인가요?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이제 뭐 본인이 억울하다라는 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당분간 학부모님들의 유치원 건물 내부 출입을 제한한다. 와서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유치원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비리유치 특히나 이제 뭐 또 비대위원장이시니까 이분에게 막 항의하는 분이 많으시겠죠. 이렇게 이제 하는 학부모도 오지 말라고 건물 내부 출입을 제한한다 라고 하면서 동의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자녀를 데려가셔도 좋다. 들어올 것 같으면 들어오는 거 반대할 것 같으면 아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조치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으면 당신이 데려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교육하는 건 도움되지 않는다. 아니 그 불신 누가 만들었는데요? 누가 불신하게 했을까? 본인이 잘못하고 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아니 유치원이 지금 비리 그것도 8건이나 지금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 건은 이렇게 됐고 이거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랬고 너무나도 죄송하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납작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마음에 안 들면 네 애 데려가라. 우리는 억울하고 잘못한 거 없으니까 와서 따지지 말고 싫으면 너네가 애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거의 협박 아니에요? 협박? 이런 가정통신문을 받은 유치원 학부모들은 아이들 맡길 곳 없는 것을 구실 삼아서 이 비대위원장이 지나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들과 선생님들하고 서로 불신이 있다 보니 교육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유치원 문제가 워낙 민감하고 부글부글 끓으니까 아이들의 교육 장소가 되는 건물 내부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양해 주시라는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머 진짜 웃겨요. 학부모들과 선생님 간에 불신이 있대요. 뭔 소리? 선생님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원장님이요, 이사장님이요,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랑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선생님들, 고생하는 선생님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선생님들이 비리 저질렀습니까? 와 진짜 대박이네요. 아무튼 자기의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다 보복 감사 때문이니 어쩌니 억울하다는 식이고,
오히려 아이들을 볼모로 이렇게 피해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스케일 좀 보세요. 한유총 비대위원장쯤 되면 이렇게 갑질 중에 슈퍼 갑질 하셔도 되나 봅니다. 거의 뭐 무서울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봤자 니들이 우리한테 애 안 보내면 너네만 손해지. 애 봐줄 때 있어? 이렇게 진짜 협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그대로 이렇게 대충 넘어가주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물러나서 대충 어영부영하면 정말 어깨 힘 더 들어가서 봐. 우리 온갖 비리 저질러도 얘네들 어떻게 못한다니까? 라고 하면서 뭐 집단 행동하고 또 고집 부리고 이러면 다 그냥 비리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절대 다시는 어영부영 휘둘려서 넘어가주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오히려 지금 갑질하고 있는 슈퍼 갑질하고 있는 이런 비리 유치원 뭐 이런 갑질하는 유치원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더 엄하게 좀 제재를 가야 되지 않을까,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진짜 뭐야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발칙한 뉴스 내일 12시 30분에 늦지 않고 다시 올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